오늘은 이름을 많이 들어서 익숙하지만 정작 모를 수 있는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나무가 뽕나무입니다. 서울의 그 여의도 그 공원에 있는 이 뽕나무인데요. 키가 상당히 크죠. 이 뽕나무를 키워서 비단을 짜는 것이 농상이라고 해서 우리는 과거에 그 나라의 근본을 삼았습니다. 지금부터 한 70년 전후까지만 해도 우리 시골은 집집마다 뽕나무를 키우고 누에치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누에치기를 안 하는 집이 오히려 이상한 집으로 보였거든요. 그 누에치기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의 그 서울시 잠실 지역 또는 서초구 잠원동과도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뽕나무는 그 한자로 뽕나무 상자, 나무 목자를 붙여서 상목이라고도 부릅니다만은,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변했다는 상점백회라는 이 사자성어로도 유명하죠.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 뽕나무는 중국이 원산지로서 번식력이 강하기도 하지만은 밭이란 밭은 온통 뽕밭이었음을 짐작해 하기도 합니다. 숲속일지라도 뽕나무가 흔한 곳은 필시 과거에 마을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누에를 치기 시작한 것은 언제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은, 기록에 따르면은 주나라의 기자가 조선으로 옮겨와서 기자조선을 세울 때 기자에 의해서 전래되었다고도 합니다. 뽕나무의 이 꽃말은 지혜이고요. 이 나무가 어울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나무잎을 갉아 먹으면서 사는 유충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누에이고 열매는 그 오디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 경상북도 상주시에는 도기념물 제1호로 지정된 이 뽕나무가 있는데요. 연령이 300년 정도 되었답니다. 한때는 누에를 키워서 중요한 농가 소득의 원천임을 증명해 주고 있죠. 이 뽕나무는 그 내한성이 대단히 강해서 토심이 깊고 비옥한 토지에서도 생장이 좋다고 합니다. 뽕나무의 잎은 누에치기에서 필수적인 것이므로 일찍부터 재배를 권장했고요. 이 조선시대에 와서는 대농가는 뽕나무를 300그루, 중농가는 200그루, 소농가는 100그루를 신고했다는 기록도 있고, 또한 산에서 자라고 있어서 소유주가 불분명한 뽕나무도 엄중히 보호했다고 합니다. 이 뽕나무는 생명력이 강해서 전정 작업을 안 해주면은 5, 6m 이상 키가 훌쩍 크기 때문에 오디를 수확하거나 이 관리상에 상당히 그 어려움이 많겠죠. 그래서 반드시 전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전정 작업 시기는 가능하면 오디 수확을 마치는 즉시 작업을 하는 것이 좋고, 늦어도 7월 중에는 작업을 마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지치기 시기가 너무 늦어지면은 새순이 1m 미만으로 자라서 월동시에 이 필요한 가지, 그래 유가지 확보가 적기 때문에 생산량을 떨어뜨리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을 큰키 나무로 줄기의 높이가 6에서 한 15m 정도로 아주 그 큰 나무로 되고, 수피의 색깔은 회백색 또는 해갈색으로 해서 이 세로로 갈라집니다. 꽃은 암수 땅그루로 해서 잎과 함께 4, 5월에 핍니다. 나무 잎의 배열은 어긋나기로 원형 또는 긴 타원상 달걀 모양이고, 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들이 있고, 잎을 자르면 흰색 접이 나옵니다. 뽕나무는 단순히 잎을 따서 누에치기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열매나 잎, 가지, 뿌리 등 안 쓰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약재의 원료로서 쓰임새는 끝이 없습니다. 누에는 누에 꼬치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입에서 가느다란 실을 품어내는데, 이 실이 바로 비단, 즉 맹주실입니다. 일찍이 고구려가 비단으로 유명했고, 대를 이어 왕실에서도 왕비가 직접 누에치기를 하였고 비단 짜기를 장려했죠. 우리나라에서 출시하면 금연양한다고 하죠. 이 비단옷을 입었다는 것이고, 비단은 지금까지도 고급 원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럼 왜 이 나무 이름이 뽕나무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디를 많이 먹으면 방귀가 뽕뽕 잘 나온다고 해서 뽕나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오디는 이 소화 기능을 상당히 촉진을 시키고 장 기능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머리를 맑게 해주는 성분이 있다고 하네요. 열매인 오디는 우리가 아주 가난하던 시절에 맛있는 영양 간식거리로 애용되었는데 날 것을 먹거나 술을 담가 먹기도 했습니다. 초기에 오디가 익지 않을 때는요, 초록색이나 이 빨간색 형태를 띠고 있죠. 초록색일 때 오디 맛은 떨떠름하고 빨간색일 때 오디 맛은 시큼합니다. 신기하게도 빨간색이었던 이 오디들이 점점 검은색으로 변해가고 무르익은 검은색 오디 맛은 달콤하고 향긋합니다. 과거의 오디는 검정색으로만 기억되는데 요즘에는 컬러색에 맞게 검정색뿐만 아니라 흰색 오디가 생산되기도 하죠. 이런 뽕나무가 더욱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뽕나무에 얽힌 속담, 임도 보고 뽕도 딴다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는지요? 아마 연세 많으신 분들은 모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가지 일을 하고 두 가지 효과를 얻는 일석이조의 의미이기도 합니다만은 남녀가 유별하던 시절에 청춘 남녀가 무성한 뽕밭은 다른 사람의 이목을 피하기에 적합한 이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익어올 뽕나무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면서 우리 민족과 함께 살아온 나무이죠. 누에라는 작은 벌레가 만들어준 비단길을 통해서 동서양 문화교류의 디딤돌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뽕나무가 불과 60-70년 만에 인건비 상승으로 경쟁력을 잃으면서 그 뽕나무가 있던 그 자리, 그 뽕밭이 사라지고 가수원의 작물로 대체되긴 했습니다만은 현대인들에게 뽕나무의 성인병 예방은 물론 누에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누에그라, 동충하초, 실크 화장품들이 개발돼서 미래농업의 신성장 동력원의 역할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뽕나무가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시는지요? 오늘은 뽕나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